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과학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 준비물은 딱 세 가지예요. 과학책, 실험관찰, 연필, 지우개입니다. 모두 준비됐죠? 그럼 우리 같이 두 번째 과학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번 과학 시간에 역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닭의 한사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한사리란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죠? 한살이라는 말은 어떤 동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이거를 한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잘 살다가 나중에는 다시 죽게 되죠. 이것 역시 한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닭의 한살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알을 낳는 다른 동물들의 한살이는 어떨까?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닭의 한살이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시다. 닭은 제일 먼저 암탉이 알을 낳게 되면서 한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알은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있어요. 자, 알을 낳은 다음에 암탉이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알을 약 21일 정도 따뜻하게 품어주면은 여기서 병아리가 부화를 하게 됩니다. 부화는 뭐냐면은 알을 깨고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걸 부화라고 합니다. 부화한 상태에서 이 병아리 안에는 이제 액체가 많이 묻어 있어서 되게 끈적끈적하고 털이 뽀송뽀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하루 정도가 지나면은 병아리는 이제 솜털로 뽀송뽀송한 상태로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솜털로 된 병아리가 약 30일,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큰 병아리가 되는데요. 솜털이 점점 없어지고 깃털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갈색갈색 깃털이 보이죠? 그리고 약 이 상태에서 5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다 큰 수탉과 암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암탉은 다시 한번 알을 낳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닭은 알, 병아리, 다 큰 병아리, 다시 다 큰 상태가 돼서 다시 알을 낳게 되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닭의 한살이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알, 병아리, 큰 병아리, 다 자란 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품 안으로 쏙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의 모습입니다. 어미닭이 알을 소중히 품고 있네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조그맣던 신눈이 자라 혈관이 거미줄처럼 퍼지고 조금씩 자라서 알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뭔가 뾰족한 모습도 보이고 깃털을 닮은 모습도 보여요. 알 속에서 병아리의 모습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군요. 어미닭이 알을 품은 지 하루, 이틀, 3일, 드디어 21일째가 되었어요. 병아리는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함께 지켜볼까요? 알 껍데기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어요. 병아리는 부리끝 난치라는 작은 돌기로 알을 열심히 쪼아 구멍을 낸답니다. 단단한 껍데기들이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우리 병아리 힘내요. 서서히 병아리의 몸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우와, 알에서 병아리가 힘겹게 나오는 모습 정말 신비롭고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몸이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지만 다 마르고 나면 이렇게 예쁜 솜털로 덮여요. 어때요? 정말 귀엽죠? 그럼 우리 닭의 한살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였던 달걀, 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알 상태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약간 둥근 모양을 갖고 있고 한쪽 끝이 뾰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은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있고요. 암수 구별은 어렵습니다. 우리 껍질 안에 있는 병아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수 구별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과정을 아까 부화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이제 병아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병아리는 생김새, 머리에 부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리는
먹이를 먹을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알에서 부화하는 과정에서 병아리가 알 안에서 알 껍질을 깨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이 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리예요. 그리고 병아리는 솜털로 덮여 있고요. 노란 솜털. 벽각꽁지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끼 병아리이기 때문에 벽각꽁지깃은 없습니다. 암수구별. 여러분, 이 병아리 암컷과 수컷 구별이 쉬울까요? 네, 암컷과 수컷 구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 자란 닭입니다. 생김새는 일단 수탉을 보거나 암탉을 보거나 머리에 다 이렇게 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수탉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둘 다 머리에 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주 큰 깃털로 덮여 있고 암컷은 이제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딱 봐도 이제 1번이 더 큰 수탉인 걸 알 수가 있고요. 2번은 암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암수가 이제 병아리에서는 구별이 쉽지 않았는데 다 큰 닭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실험 관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엄마 따라 줄줄줄. 이제 씩씩하게 잘 걸어 다녀요. 스스로 땅도 파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삐약삐약. 병아리 정말 귀엽고 예쁘죠? 병아리는 뽀송뽀송 솜털로 덮여 있어요. 알에서 나온 지 30일쯤 지나면 태아 때부터 몸에 난 가늘고 부드러운 짧은 털, 솜털이 솜털보다 긴 털, 깃털로 바뀐 큰 병아리가 된답니다. 큰 병아리가 되고 나서 5개월쯤 지나면 드디어 완전히 다 자란 닭이 됩니다. 다 자란 닭도 온몸이 솜털이 아닌 깃털로 덮여 있죠. 이마와 턱에 벼이 있습니다. 또한 꽁지깃이 길게 자라 있죠. 다 자란 닭은 암수 구별이 확실해집니다. 암탉은 벼이 작고 꽁지깃이 짧아요. 반면 수탉은 암탉에 비해 볕과 꽁지깃이 길고 화려하죠. 다 자란 암탉과 수탉이 짝짓기를 하고 나면 암탉은 알을 낳게 되고 다시 새로운 한살이가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동영상 잘 봤죠? 그러면은 이제 실험 관찰 30쪽을 펴주세요. 30쪽에 2번을 보면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표와 똑같은 표가 있어요. 알, 병아리, 다 자란 닭의 차이점을 써봅시다. 여기에 우리 같이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알이에요. 알은 우리 한쪽 끝이 뾰족한 공 모양이라고 했고요. 암수 구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아리는 몸이 솜털로 덮여 있고요. 암수 구별이 역시 어렵다고 했어요. 병아리 상태에서 암수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 자란 닭. 다 자란 닭은 이마와 턱에 벼이 있다고 했죠. 암컷, 수컷 모두 있다고 했고요. 꽁지깃이 길게 자라 있다. 그리고 암수 구별이 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적을 시간을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첫 번째 활동에서는 닭의 한살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알을 낳는 다른 여러가지 동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알을 낳는 동물 중에는 땅 위나 땅 속에 알을 낳는 동물들도 있고요. 물 속에 알을 낳고 그 물 안에서 깨어나 물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동물에 따라서 알에 한 번에 낳는 수나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알 우리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굴뚝새예요. 굴뚝새는 주로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죠. 여기 보면은 약간 파란 빛깔이 나는 알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닭, 우리가 배웠던 친구들 닭. 세 번째로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땅 속에 알을 낳는다고 배웠죠. 모래 속에. 그리고 뱀. 뱀도 역시 땅 속에다가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물 속에 알을 낳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꺽지예요. 꺽지도 아까 1교시에 나왔었죠. 1차 시에. 두 번째로는 개구리. 개구리는 이렇게 지금 밑에 보이는 게 다 알인데요.
여기 하나하나가 다 올챙이로 부화를 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아마 논에서 막 올챙이들 모여서 헤엄치고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개구리는 주로 이제 논 그런 뚜렁에다 알을 낳고 올챙이들이 커가지고 이 개구리가 되는 거랍니다. 세 번째로는 연어. 연어는 알을 낳으러 갈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시고기.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동물들은 땅 속이나 땅 위에 알을 낳는 동물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물들은 물 속에서 알을 낳고 물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우리 물에서 알을 낳는 동물인 붕어에 대한 동영상 보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중 하나인 붕어. 붕어는 암컷이 수컷보다 9배나 많아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 주변에 파란색 돌기가 돋아나는 거죠. 붕어는 4월에서 7월 정도에 물속에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데 좋은 물의 온도가 접시 17도에서 20도 사이이기 때문이죠. 알의 크기는 1에서 2mm쯤 됩니다. 몸의 크기가 30cm 정도인 붕어는요, 무려 20만 개나 되는 많은 수의 알을 낳아요. 붕어는 알을 한 번에 다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 최대 수십만 개의 알을 낳는데요. 붕어의 알은 끈끈한 물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속 식물이나 나뭇가지 등에 꼭 달라붙어 있어요. 알을 낳고 9시간 후가 되면 등뼈가 생기고 15시간 후엔 꼬리가 생겨요. 27시간 후엔 눈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알을 낳은 지 3일이 지나면 이제 새끼 붕어들이 알에서 나오게 돼요. 즉, 부화하게 되죠. 이때 새끼 붕어의 몸 길이는 4.5mm쯤 돼요. 부화 직후에는 아직 붕어의 입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먹이를 먹지 못하고 배 앞쪽에 있는 주머니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다 주머니에서 영양을 받는 기간이 끝나면 입도 열리고 먹이를 잡아먹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란답니다. 우리 그럼 이번에는 실험 관찰 30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적었던 표 밑에 3번이랑 생각해 볼까요가 있어요. 보이나요? 3번은 닭처럼 알을 낳는 다른 동물의 한사리를 조사해 써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이제 개구리를 하나 조사해 봤는데, 개구리는 이렇게 알 상태였다가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다리가 이렇게 돋아나게 되고, 그리고 앞다리도 돋아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구리가 되는 과정에 한사리를 거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표 2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 마치고 각자 알을 낳는 동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생각해 볼까요? 닭의 한사리와 알을 낳는 다른 동물들의 한사리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조사한 동물과 닭의 한사리, 이거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숙제입니다. 알겠죠? 네, 숙제는 계약하면은 선생님이 검사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을 낳는 동물은 닭, 참새, 배추인나비, 달팽이, 개구리, 연어, 꺽지 등 엄청나게 많아요. 동물들은 물에 있을 수도 있고 땅속에 알을 낳을 수도 있어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 중 암컷은 다 자라면 뭘 낳을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알을 낳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